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영끌하고 집산 친구들 중에 사업 망하거나 직장 잘리고 백수가 된 경우 있는데 현실이 지옥이라고 말하더군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뭐 요즘 이런 케이스 많이 있죠. 사업 망하는 케이스는 좀 많습니다. 오늘 요즘에 워낙에 사업이 잘 되기 힘들기 때문에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긴 한데 예전보다 좀 적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잘 되는 사람도 앞으로 잘 될지 망할지는 봐야 됩니다. 지금 망한 사업가 분들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돈 잘 벌고 잘 되는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근데 사업이라는 게 이게 장기적으로 롱런한다는 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트렌드가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 빠른 트렌드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살아남지 못하면 어떤 사업이든 또 도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 잘 나갔던 사업가가 이제 쫄딱 망해가지고 뭐 빚쟁이 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집 팔아가지고 좀 안 좋은 데 이사 간다거나 그런 케이스 좀 많아요. 예나 지금이나. 특히나 지금 힘든 사람들이 아마 이제 비리는 사람일 거야, 비리는 사람. 뭐, 요즘 이런 말 하잖아요. 가장 부러운 사람, 빚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빚에 대한 압박을 안 받으니까. 연끌하신 분들도 뭐 요즘에 집값 올랐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집값만 오른 거지, 여러분. 거래는 잘 안 돼요. 네. 사람들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요즘 집값 오르니까, 뭐, 아파트 거래 잘 된다 생각하는데, 거래 잘 될 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집값 내려갈 때도 거래가 안 됐어요. 한번 생각해봐. 근데 갑자기 올라. 근데 나 웃기게 뭐냐 하면,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5년 전에도 집값 올랐잖아. 근데 그때는 그래도 나는 그래도 경제가 돌아갔었거든. 어떤 식으로 가네. 근데 지금 경제 안 돌아가잖아. 근데 집값이 왜 올라요? 집 산다는 게 사람들이 돈 벌만하고 능력 있어야 사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물론 지금도 능력 좋은 사람이 있긴 하겠지만 모든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다 능력이 좋고 돈 잘 버는 게 아닐 텐데 지금 돈 쪼르리는 사람들 많을 텐데요. 특히 아파트 사는 분들 중에서. 왜냐하면 저 아파트 사는 분들 중에서 좀 갚아야 되는 대출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보통 연끌했다 하면 아파트 한 1억 가지고 대출 받는 거를 연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보통 한 4억 이상, 뭐 심하면 10억까지 대출을 좀 세게 받으신 분들. 그분들은 매달 갚아야 되는 원금이자가 한 300은 넘을 거예요. 한 250에 300 이상. 물론 내가 직장 잘 다니고 돈 잘 보면 뭐 갚는데 크게 문제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이 직장 생활이라는 게 내가 다니고 싶다고 해서 더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회사에 남아있고 싶어도 우리 회사 분위기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연끌하시는 분들이 가장 불안한 게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 회사에서 날 내보내면 어떡하지? 와이프랑 정말 새것바지 에서 갖고 있는데 둘 중에 한 명이 갑자기 뭐 아파서 일 못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늘상 앓고 있어. 왜냐하면 둘 중에 한 명만 직장 그만두면 이제 적자가 되거든요. 연끌하시는 분들 꾸역꾸역 매달 갚아 나가는데 쉽지 않죠 이게. 네. 그리고 막상 팔면 나오면 된다고 하는데 잘 안 팔려요 여러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뉴스에서 뭐 아파트 뭐 집값 올랐다고 하는데 막상 거래가 잘 되는 곳은 잘 사는 동네예요. 네. 목 좋은 데야. 목 좋은 데만 거래가 잘 되고 목 안 좋은 데 거래가 안 돼요 여러분. 어차피 목 좋은 데는 돈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거니까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일반 아파트는 무조건 내놓으면 거래가 될까요? 몇 달째 올라간 아파트 많을 텐데 지금 올라갔는데 사람들이 안 사. 왜 안 살까? 뭐 집값 비싼 것도 있지만 돈이 없어 이게. 아니, 생각해봐. 지금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도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 근데 은행이 대출을 잘 안 해줘. 요즘 은행 가보면 대출 상담 받잖아요. 예전만큼 담보로 대출을 많이 안 해줘요. 신용대출도 많이 안 해줘. 왜 안 해줄까? 간단합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그동안 많이 받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빚을 제때 못 갚아요. 예. 점점 못 갚으니까 은행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지금 빌린 사람들은 더 못 갚을 텐데 은행 입장에서 받지도 못할 돈을 왜 빌려주는 겁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예전만큼 이렇게 대출을 좀 많이 안 해주는 겁니다. 심사도 까다롭게 하고 워낙에 못 갚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못 받으면 집을 살 수 없잖아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돈 많은 사람 아니고서는 못 사죠, 이게.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뭐 지금 아파트 집값 올랐다고. 아니, 팔아야 내 돈 되는 거지. 생각해봐. 집값 오르면 안 좋은 게 뭐냐 하면 나중에 내는 세금이 많아져요. 내는 세금이 많아진다니까. 왜냐면 집값, 이제 공시지가 가격에 따라서 내는 세금이 달라지잖아, 이게. 결국 집은 안 팔리는데 이게 세금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연끌하신 분들 중에서 뭐 사업가도 있겠지만 이제 월급쟁이가 많아요. 월급쟁이. 또 이제 월급쟁이 많이 힘들잖아 이게. 뭐 제 아무리 대기업 다녀도 회사에서 내보내면 뭐 나가야죠 이게. 사업이 망하거나 직장이 잘리고 백수가 되는 경우 지옥이죠. 왜냐하면 내가 지금 쉬고 있어도 싫은 게 아니야. 왜냐 계속 빚에 대한 압박을 받으니까. 계속 돈 갚으라고 전화 오잖아 이게. 근데 백수기 때문에 돈 나올 데가 없어. 집은 팔고 싶은데 당장 집을 또 사러 오는 사람 없어 이게. 난감하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끌하고 직장 잘리거나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면 골로 갑니다. 원금 이자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라고 적어졌습니다. 그렇죠. 저게 문제죠. 지금 연끌한 사람들 매달 이제 일을 정말 죽으라 해가지고 그 나오는 돈으로 갚아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사람이 그렇게 일하면 또 아픕니다. 이게 다쳐요. 요즘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이제 갚아야 되는 빚이 많다 보니까 뭐 일을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두 개, 세 개씩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일하다가 사고 나면 진짜 골로 갑니다. 이게 몸이 재산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사람 몸이 재산인데 이 몸마저 망가지면 진짜 끝이야 끝. 지금 뭐 배달 뛰는 사람도 많으죠. 그 배달 뛰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갚아야 되는 빚이 많아요. 지금도 몇 푼 더 벌려고 이 추운 날씨에 바이크 끄고 나오신 분도 있을 거야. 쉬고 싶죠. 그런데 쉬면 안 돼. 내 발등 위에 올려진 이 빚을 생각하면 집에 쉬고 있어도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몇 푼이나 더 벌려고 나온 거죠. 근데 겨울 되면 배달이 더 위험해. 가장 위험해요, 겨울이. 왜냐하면 뭐 지금 날씨가 엄청 추운 건 아닌데 날씨가 엄청 춥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로가 옵니다. 결빙이 나오죠, 결빙. 예. 특히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앞으로 눈 올 거란 말이죠. 눈을 제때 안 치우면 어떻게 눈이 얼어가지고 이제 빙판길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고 위험에 도사리고 있는 거죠. 자동차가 그나마 낫지만 오토바이는 폭이 좁잖아. 그러다 보니까 달리다가 빙판길 잘못 만나면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넘어지잖아요. 타박상이 다행이겠지만 뼈 부러질 수 있습니다. 이게. 뼈 부러지면 난리 나는 거죠. 이게. 배달을 몇 푼 더 벌려고 했다가 배달도 못하고 일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빚을 갚아야 되는 분들은 중요한 게 건강이에요. 건강. 뭐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다치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 저처럼 감기 걸리면 안 돼요. 저도 감기 걸린 것 때문에 지금 미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외주 타기 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지금 대출 받는 사람 중에서. 예. 일하면서 꾸역꾸역 감는 사람도 많을 거야. 근데 혹시라도 이제 문제 생기면 갑자기 뭐 큰 병이 걸린다거나 뭐 일하다 다치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 난이도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죠. 이게. 특히나 제 방송에 배달하는 분들 많은데 조심하세요. 예. 조심하십시오. 배달 몇 개 더 채내려고 급하게 하지 마시고 예. 운전 조심하세요. 지금 겨울에 다치면 아시죠? 병원 시대 져야 되는 거.
병원 쉬고 이제 뭐 골절 같은 거 하면 뼈 붓고 물리치료까지 하면 못해도 2달은 걸릴 거야. 그럼 그동안 일을 못해, 이게.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나갑니다, 이게. 또, 오토바이도 문제가 뭐냐면 이게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에 다치면 회사에서 보통 보험 처리하고 공상 처리해가지고 돈을 준단 말이야. 근데 배달 라이더분들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다치면 오로지 본인이 다 부담해야 돼, 이게. 물론 배달 라이더도 보험이 있다고 하지만 일반 보험만큼 그렇게 뭐 보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 이게. 또 그만큼 일을 못하니까, 이게. 아무튼 이제 뭐 올해부터 이제 힘든데 아마 내년에 더 힘들겠죠. 가장 걱정되는 분들이 이제 좀 빚이 많은 분들이에요. 제 방송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극복을 잘해야겠죠. 어떻게든. 후회되죠. 빚 지는 분들. 빚 갚으려고 후회되죠. 왜 내가 이렇게 무리하게 좀 빚을 졌을까.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 같은 거 안 받았으면 이렇게 추운 날씨에 몸살을 가면서 일할 필요가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만든 건데. 감당해야죠. 극복해야죠. 이거 누구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갚아 나가시고 특히나 건강 조심하세요. 예, 지금 빚 갚는 분들은 감기도 사칩니다. 감기. 특히나 크게 다치면 안 돼. 몸이 재산이기 때문에 예, 건강하게 잘 하세요.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있잖아요. 괜히 무리하게 뭐 대출 받아서 해볼 생각 하지 말고요. 예. 지금 욕심 부렸다가 만약에 실패하게 되면 그 데미지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투자, 아니 무리한 뭐 부동산 뭐 연끌 이런 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